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전기학원에서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험을 보면 항상 많이 아쉽죠. 제가 이제 항상 오픈 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6개 학교를 제가 아침에 이렇게 돌았습니다. 혹시 시험장에서 저 보신 분 계시죠? 네. 재욱 씨는 차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저한테 걸렸고, 아침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그 많은 자료를 다 볼 수 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험장에 갈 때는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이거 모델링 북 하나 가지고 와서 뭐 하면 돼요? 연습하면 되는데 재욱 씨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신 조금 안 좋았던 게 탭을 이용한다는 게, 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6개 학교를 돌아보니까 처음에 학교에서는 많이 이제 긴장하고, 그다음에 1교시가 끝난 다음에는 좀 문제가 어땠냐 이렇게 보니까 별로 말을 안 하죠. 그 앞에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들떠 있었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냐, 138회 때. 그래서 138회 때 한 20명 정도가 합격되지 않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기대를 했죠. 굉장히 다 쉽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에 139회 때는 시험장에 제가 6개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학교마다 웬만한 사람 다 만나봐도 문제가 쉬웠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문제가 또 어려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번 문제가 어땠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공개 강의 할 때 모든 문제는 저는 다 출제를 잘했다고 합니다. 출제를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려고 사실 문제를 내는 거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문제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냈어요. 대신 3교시, 4교시만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에서 1, 2교시를 하셨으니까,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제를 이렇게 다 던져주죠, 문제를. 던져주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빨리 쓰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일치가 나면 제때 쓰지 못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힘들었다. 이게 139회 때 사실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중하는, 저도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상중하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굉장히 골고루 수준별로 잘 냈어요. 물론 이 출제하는 친구들은 공단에다가 이 문제는 상입니다, 하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준을 다 거기다 넣어주죠. 모범 답안에다가. 그래서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적절하게 아주 잘 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내용이 있느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제가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안경을 지하철 타면서 이게 부딪혀가지고 안경을 떨어뜨려가지고 못 찾아요. 그래서 돋보기를 지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저 친구 좀 건방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안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로 좀 쓰고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교시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좀 139회 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3, 4교시 한번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공개 강의를 들어서 뭐를 가져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공개 강의 들으실 때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내가 이 답안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개 강의 듣느냐, 아니면 저 친구가 어떻게 강의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면 이 공개 강의는 사실 듣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공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는 뭐냐면, 139회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여러분들 이미 주사위는 다 던져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냐면, 사실 이 140회를 점을 쳐야 돼요. 140회 점을 쳐야 되고,
이미 139회는 답안지를 다 던져놨기 때문에 결과만 봐야 돼요. 그래서 139회 때 이번에도 시험을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시험을 봤다라고 복기를 하는 친구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복기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시험을 봤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우리 발표가 언제 나오죠? 결과가 정확하게 6월 24일인가요? 6월 24일 날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 복기본을 다시 한번 펼쳐서 봐야 돼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우리 시험 보고 나서 또는 공부하면서 맨날 이렇게 하죠. 공부가 안 된다. 암기가 안 된다. 이 공부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지금 내가 이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만큼 공부하는 거를 내가 그 정도 못 따라간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를 잘 찾아내야 된다고. 이 복기를 해서 만약에 복기를 지금 안 했다. 복기는 언제 해야지만 가장 유효하냐면 토요일 날 여러분 시험을 보시잖아요. 토요일 날 시험을 보면 토요일 날 바로 하는 게 복기의 진정한 복기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복기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복기가 조금 늦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픈 강의를 듣고 복기하잖아요. 그건 복기가 아닙니다. 예, 그건 복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써본 거예요. 예, 제일 좋은 복기는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저녁에 괴롭지만 저녁에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나중에 점수표가 교시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6월 24일 날. 그러면 이 점수를 합격된 사람과 여러분이 불합격됐다 그러면 합격된 사람과 불합격된 사람들의 제가 점수표를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분석하는 시간을 갖죠. 그때 본인이 이렇게 썼는데 내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이거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거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140회도 어렵고 이제 그럼 140회가 26년 마지막 시험이에요. 더 보고 싶어도 없어요. 그러면 27년도에 이 시험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이 또 너무 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다음 시험은 140회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140회를 뭐 해야 돼요? 얘를 어쨌든 정상 궤도까지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취미로 여러분들이 취미로 학습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기술사 공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력에 비례해서 점수가 나오면 좋지만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죠. 예, 그래서 각 회차별로 나름대로 본인이 꼭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풀이는 다 갖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보실 때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잘 써야 되느냐. 30페이지의 3교시의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대용량의 장거리 대용량 해저 케이블하고 지중선로에서 HVAC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직류송전의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이 문제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사람들은 큰 그림만 먼저 보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제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 많이 안 쓰는 용어가 딱 나왔네. 일단 이거부터 거부를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보냐면 이거네. 예, 요렇게 하고 이 문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살짝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1번 문제.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문제를 약간 쓰는 거를 살짝 고민하냐면 이거부터 이제 고민하죠. 예. 그래서 이 숏 서킷 레이시오라고 하는 이 단락비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냐. 3이라는 또 숫자까지 줬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 때문에 약간 망설여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쓰기가 조금 난해하냐면 그냥 이거를 요렇게 문제로만 주고
답을 서술하세요 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채점한다는 거예요? 이거 채점 분명히 하겠다는 거고, 이거 채점하겠다는 거고, 이거 채점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면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C를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앞에 있는 A씨는 뭐냐면 A씨는 그렇다 치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씨란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A씨는 안 맞아 이 뜻이에요. 왜 안 맞아요? 장거리. 자, 장거리가 되면 A씨가 좋아요? DC가 좋아요? 여러분 뒤에 답안지 한번 봐보세요. A씨가 좋아요? DC가 좋아요? 할 때 이런 그림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그림하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림 보이시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는 AC에서 쓰는 거예요? DC에서 쓰는 거예요? 요 키는 위에 있는 거는 이거 DC 커브죠? 얘는요? AC 커브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여러분 저기서부터 장거리냐 DC냐 AC냐를 구분하는 키를 잡아내야 된다고요. 자, 이거 하나. 결국 뭐냐면 이 장거리의 직류가 좋고 장거리에 만약에 교류를 사용하게 되면 케이블을 썼다라고 치면 케이블이 견디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케이블에서 우리가 유효할 수 있는 거리를 한 30에서 50km 정도로 봐요. 교류로. 근데 직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백 킬로미터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교류가 어렵다. 대용량. 여러분들 요즘에 DC를 학습할 때 500kV급 이 말을 앞에다 붙여야 안 붙여요? 자, 500kV라고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HVDC 이렇게 쓰죠. 그럼 얘는 뭐냐면 우리가 500kV라고 하는 거는 교류로 치면 500kV의 위에 있는 단계가 얼마냐면 얘가 765kV급이거든요. 그렇죠? 이 전압의 한계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200kV로 자를 때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노마가 이게 345공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765처럼 500kV 이상은 765니까 이 노마가 울트라 하이볼트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울트라 하이볼트급이니까 직류도 500kV를 쓴다는 거는 마치 교류에서 말하는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직류 송전이니까 지중 송전이니까 케이블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 이게 이제 이 DC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LCC하고 VSC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LCC라고 하는 거를 ICC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특징을 물어볼 때 이 사람은 벌써 뭐까지 보고 이 문제를 내냐면 이 블랙 스타트까지 같이 보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VSC라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스토레이지 캐패시터의 기능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블랙 스타트이 가능하니까 이 직류 송전에서 블랙 스타트의 필요성까지 해석을 하겠다. 이 말은 이 교류하고 직류에서 이 DC 시스템이 마치 얘가 스테이트콤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이 1번 문제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쓴다면 저기에 있는 장거리 대용량 그 다음에 지중송전 이거를 개요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답안지에는 요꼭지하고 요꼭지하고 요꼭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직류송전에서 LCC와 전압형 특징을 비교하러 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펼치면 되고 31페이지에 그러면 31페이지에 이 개요적인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야 되니까 31페이지에 제일 왼쪽에 있는 모델이 어떤 그림이에요? 여러분 31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얘는 투잡이라고 써놨죠? 예.
여기는 뭐예요? 거리인데 여러분 그 투잡이하고 거리에서 브레이크 이분점이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이분점이 나오는데 이 브레이크 이분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총 비용을 나타냈으니까 저기에서 우리가 경제적이라는 말을 계속 개요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델이 나와서 해석이 돼야 돼요. 경제적인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야 되죠. 거기 우리 답안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AC 전압을 통해서 전송 시 전류가 다음 같은 그림이 하나 있는 거는 얘가 이런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를 쓰는 거죠. 그 모델을.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세 번째 전류용 송전에서 SCR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SCR은 단락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3이라고 줬어요. 3. 예. SCR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 답안지에 보면 SCR은 단락 용량을 전격 용량으로 나눈 건데 그 SCR이 3 이상이라는 여러분들 이거를 마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단락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여기에서만 지금 단락비를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락비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단락비를 K자에다가 이렇게 S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S는 요 S를 갖다 쓴 건데 이것도 단락비죠. 그리고 여러분 단락비를 우리 일반적으로 발전기를 할 때도 단락비를 정리할 때 자, XD분의 1이라고 씁니다. 라고 이렇게 단락비를 표현할 때 이 단락비의 결과가 큰 게 있고 단락비가 작은 경우가 있어요. 수차에서 우리가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발전기에서 단락비를 해석할 때 단락비가 큽니다. 단락비가 작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어떤 결론을 내려요? 단락비가 크다 그러면. 그렇죠. 단락비가 크다 그러면은 수차계 쪽에 있는 발전기죠. 단락비가 일반적으로 작다 그러면 뭐예요? 화력계 쪽에 있는 발전기. 예. 이렇게 표현하듯이 여기에서 그러면 3번의 항은 3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SCR이 3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계통이 뭐냐면 굉장히 튼튼하다 이런 뜻이에요. 튼튼하다. 예. 그 다음에 SCR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계통이 뭐예요? 매우 약하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거를 해석을 해달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리 이 수차계 같은 경우에도 단락비를 쓸 때 보통 단락비가 얼마 정도 나오죠? 1.2. 얘는요? 보통 한 0.8 정도 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모델로 표현할 때 위에 거는 이렇게 쓰잖아요. 단락비 해석할 때도 어느 영역을 크게 그리냐면 여기에서 이 밑에 영역을 이렇게 크게 그려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그려서 여기를 뭘로 보는 거죠? 단락비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을 크게 그리냐면 얘는 이 위의 영역을 이렇게 크게 그려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린다는 거는 얘는 이 플러스 JQ가 특화되어 있는 놈이고 얘는 마이너스 JQ가 특화되어 있다. 예. 이런 개념하고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락비라는 개념을 여기 직류에서는 이런 형태로 한번 해석해 봐라. 그 다음에 블랙 스타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블랙 스타트는 여러분들 3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 블랙 스타트는 블랙아웃 발생 시 외부 전원 공급 없이 여러분 이 자체란 말 나오죠? 이 자체라는 기동 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블랙 스타트라는 개념이에요. 예, 블랙 스타트. 그래서 이 블랙 스타트가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광역 정전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LCC하고 VSC 앞에 모델에 보면 LCC하고 VSC의 큰 특징은 얘는 외부 전원이 있어야 되는 동작 구동을 갖고 있고 얘는 외부 전원이 없어도 동작 구동을 갖고 있어요. 예, 자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기에 캐패시터에 병렬로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내부의 특성 가지고 구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번 문제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답안을 쓰면 되냐면 2번은 여러분 이거죠. 여기를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그냥 설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앞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154 이상 이렇게 걸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154 이상이니까 얘부터 답안지에다가 끄집어내는 연습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할 때 시스를 접지 왜 합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스의 접지 방식은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해서 3이라고 분명히 줬어요. 그럼 가지수가 3가지가 여러분 분명히 키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스의 전압 제한기의 결선 방식을 또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답안지에 얘도 3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요. 얘도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접지 하냐 안 하냐. 그러면 보세요. 이 접지를 한다는 거는 시스를 접지한다는 거는 얘가 금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금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비금속이라는 시스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시스가 금속 타입이구나. 예. 그 다음에 154 정도가 되면 우리는 케이블에 이번에 여러분들 문제를 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낸 사람이냐면 정황상 제가 봤을 때는 레이시오를 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레이시오는 여러분들이 앞에 다 들으셨겠지만 얘가 관로예요, 관로. 예, 관로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꽉 낍니다. 이게 레이시오죠? 근데 이때 이 레이시오는 실제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미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개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삼상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물려 있고 얘가 이렇게 물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결국은 뭐냐면 왕코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여러분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는 3코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이거는 이미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마치 삼각 배열이나 이런 배열에 의해서 근접 효과에 의해서 이때는 시스 전압이 상당히 많이 뭐가 되겠어요? 낮아지죠. 왜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시스 전압을 줄이는 방법은 연가합니다. 두 번째 근접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삼각 배열합니다.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얘네들이 다 그거죠. 예,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 전류의 방향과 이 전류의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요렇게 돌아서 얘가 이 방향이니까 얘가 요렇게 도니까 얘하고 얘가 무슨 방향이냐면 상쇄되는 방향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답을 정리해 갈 때 154니까 일단은 금속이 돼야 될 거고 아마도 왕코합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시스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스의 전압이 걸리면 안 좋죠. 시스 손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시스에 손실이 생긴다는 거는 시스가 열이 발생할 수 있고 열이 발생하면 그 시스하고 절연물하고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그러면 케이블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열화. 그래서 케이블의 특성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시스 방식은 또 틀려지죠. 그래서 접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답안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답안지에 시스를 접지하는 이유니까 우리 1번에 요 시스를 접지하는 이유를 쓰시면 되고 그러면 금속자 여러분 거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단심자 동그라미처럼 단심 답안지에 단심 동그라미 전자 유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스 전압 vs 수식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I 여러분 I가 영상전류, 지락전류, 도체전류 어떤 거예요?
도체 전류죠. 그거를 여러분들 그 위에 식 보면 마이너스 J 오메가 ML에 3의 I 제로 이렇게 여러분 써버리면 이건 다 빵점이에요. 빵점. 아시죠? 예. 이거는 무슨 전자냐면 고정 전류에 의한 기유도 전류에 의한 유도 전원을 표현한 거고, 지금 얘는 시스죠. 그러니까 완코어니까 이 완코어에서 시스의 금속에 여기에 무슨 전압을 구하냐면 시스 전압 VS를 구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고, 이번에 시스의 접지 세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세 가지를 내가 아는 거는 나는 네 가지를 알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같은 놈은 묶으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양단 접지다. 그러면 양단 접지를 여러분 분명히 설명해야 돼요. 예시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양단 접지는 케이블 시스를 두 개소 이상에서 일괄 접지한다. 요 말이 설명이에요. 이게 양단 접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 유기전압은 낮아지지만 장거리 선로에서는 순환 전류 손실이 크다. 이거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적용의 경우에는 장거리 해저 케이블 등 타 시스 접지 적용이 불가능할 때 또는 허용 전류가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건 적용 예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라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크로스 본드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35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시스의 접지 방식에서 편단 접지, 양단 접지, 완전 접지 이걸 썼다고 해서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 잘 써야 되거든요. 크로스 본드도 잘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잘 써야 되죠. 근데 크로스 본드가 쓰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툭 쳐줘야 되냐면, 지중송전 설계 기준 DS6320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특히 한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용어를 많이 보시는데, 6320에 의해서 시스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정리를 추가로 더 설명하고 살짝 빠져야 되겠죠. 35페이지. 여러분 시스 제한기 약자가 뭐예요? 자, SVL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의 내용에 보면 밑에 보시면 CCP라는 그림 보이세요? 네. 그러면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하고 얘는 약간의 개념이 틀려요. 예, 약간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 결약 접지 한번 봐보실래요? 결약. 여러분 결약 접지의 예시를 보면 이게 케이블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케이블이 이렇게 뭐예요? 서로 이놈하고 이놈은 서로 뭐에 연결하죠? 접속하면서. 그러면 뭐도 따라가냐면 이 시스도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시스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겠죠? 그러면 시스도 어떻게 하냐면 시스도 이렇게 접지 이렇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시스가 이렇게 절연돼 있는 거죠. 예, 얘를 우리는 IJ라고 이렇게 읽어요, 통상. 그럼 IJ 타입은 이렇게 절연돼 있기 때문에 이놈을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서 단자에서 이렇게 접지하면 이걸 편단 접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원래는 이번 시험에 이것도 사실 상당히 위험했죠. 얘를 여러분들 PMJ 이런 말 보셨죠? CSJ, TMJ. 자, 이거는 얘들의 공법을 좀 설명하라 하는 때는 쓴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들을 설명을 할 때 요놈과 요놈이 예를 들어 이 서지가 이쪽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교락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다리가 있다는 뜻이니까 요놈이 이렇게 되면 얘가 교락이 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교락이 되려면 여기에 요런 모양의 마치 피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처럼 만들어 놓은 이게 일종의 SVL이다라고 많이 읽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끄집어 내려가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돼 있는 형태를 CCP라고 써놨죠. 그것도
되고, 근데 한전에서는 얘하고 얘는 다 비슷하게 읽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구분해서 설명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교략은 얘하고 얘가 다리 같은 역할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얘가 교략이에요. 그러면 교략의 비접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만 가지고는 교략이 아니죠. 이 부분이 마치 다리의 난간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는 점은 교략 비접지로 그리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면 대지간 접지는 어떻게 그랬어요? 크로스 본드로 잡아서 얘를 접지로 다 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얘에 대한 접지 방식이니까 하나는 대지간, 두 번째는 교략, 세 번째는 교략 B. 그러면 모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답안지 보시면 제가 글로만 해놨어요? 아니면 이렇게 다 모델링을 답안지에 다 넣었어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야지 득점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SVL. 여러분, SVL은 정확한 표현은 우리 방식층 보호장치라고 말 많이 쓰죠? 예, 그 다음에 CCPU는요, 절연통 보호장치,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보실 때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착각을 했구나.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많이 쓰면 안 되겠다. 예, 시간 조절도 잘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것도 많이 좀 가져가세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는 몇 가지를 던졌어요? 문제에서? 세 가지 던졌죠. 자, TN. 두 번째는요, TT. 세 번째는 IT.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그리는 것도 힘들지만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던졌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이 써놓은 것들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배전 계통의 전기 방식인 IC 60365-3 이렇게 써놨죠? 근데 IC 60365-3은 핸드북 코드에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거 혹시 이 영상을 출제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데 60365-3이 IC는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못 찾겠더라고요. 핸드북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를 조금 쓸 때 감을 익혀야 되냐면 KEC하고 IEC하고 여러분들 KEC 들어보셨죠? IEC 들어보셨죠? 예. 네. 그러면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과거에. 지금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럼 안 쓰고 얘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죠? 2022년 1월 1일부터 일 겁니다. 예. 아까 최윤 선생님이 애웠던 게 뭐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거요? 자, 22년도 1월 1일자부터 시행해라. KEC 내선 규정이 폐지되고 KEC 핸드북으로 바뀌었다.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K 코리아 일렉트릭 코드예요. I 인터내셔널 일렉트릭 코드예요. 대한민국은 인터내셔널 코드를 쓰기 때문에 KEC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IC라고 설명을 해도 되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니까 KEC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KEC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KEC는 곧 IC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좋은 1종, 2종, 3종, 특별 제3종 이 좋은 것들을 왜 다 없앴느냐? 없애는 이유가 있어요. 이 IC를 표준으로 쓰는 나라가 82%가 전 세계 82%가 IC를 씁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여기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래서 1종, 2종, 3종, 특별 3종 이거 잘 안 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번 시험에는
1문자, 2문자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날 내냐라고 하는데 고마운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왜 맨날 내냐고 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준 거는 상당히 문제를 잘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고맙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TN 그려봐야 되는데 당연히 저번에는 여러분들 1문자, 2문자를 복귀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문자의 T는 테라니까 접지라는 뜻이고 얘는 중성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러면은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PEN 이거 여러분들 분리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답안지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6페이지를 이번 시험을 기준해서 하나, 두 개 정도는 뭐처럼 해야 되냐면 모델링을 책처럼 끝내주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 다 잘 써야 돼요. 자, 여러분 거기 봐보세요. 요렇게 그려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다 같이 전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게 배전선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계속 던졌어요? 요 말을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요 말을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배전이고 우리는 이거를 배전이라고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뭐라고 써놔요? 설비 이렇게 써놓으면 설비. 예, 요렇게 해서 모델링을 정확하게 해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요렇게 약식으로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요렇게 약식으로 그려놓고 점수 왜 안 주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림의 예시를 보면 N하고 P하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서 가죠.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가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분리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이 구간을 PEN 구간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분리됐으니까 얘를 PE하고 N을 이렇게 더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는 코목이라는 걸 쓸 수 있고 여기 이후부터는 세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게 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점수 잘 받으려면 설명도 중요하지만 얘들을 핸드북처럼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반에서 최 교수님 이거 밖에 나와서 연습해서 안 했어요? 칠판에다가요. 다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합격권에 있는 선수들은 어디까지 얘를 터치해 버리냐면 이게 여러분들 시험이 웃긴 게 내가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 쓰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대체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기술사, 발송배전 기술사가 한 500명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500명 시험 보면 요즘에 보통 한 몇 프로 정도 합격이 되는 것 같아요? 1%도 안 됩니다. 그냥 한 3% 잡을게요. 이렇게 많이. 예. 그럼 한 3%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20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5등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15등 안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쓰느냐? 이 사람들은 PEN은 당연히 쓰고, 자, PEM, PEL 여기까지 들어온다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쓰면 다 아세요. 자, LVDC가 있고, MVDC가 있고, HVDC가 있어. 이거 다시 여러분들. 그러면 MVDC는 과연 얼마 정도의 영역을 우리는 MVDC로 합니까? 그러면 얘는 최저가 1.5kV부터 많게는 100kV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는 게 MVDC죠. 그러면 지금의 이 LVDC에서 저압은 1500V가 저압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거의 과거로 넘어가 보면 750V가 저압이었죠. 750 곱하기 2 하면
1500 나오죠?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조금 터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솔로기 때문에. 그래서 38페이지 밑에 보시면 202.1 보이세요? 네모 박스? 그럼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상 4선식 중성선 또는 PN 도체는 충전 도체는 아니지만 운전 전류를 흘려주는 도체다. 그리고 밑에 202.2에 보시면 직류회로는, 여러분 위에는 분명히 교류라고 그랬어요. 밑에는요. 직류는 PEL하고 PE의 M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이렇게 M이 들어가는 놈은 3선식 방식. L이 들어간 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2선식 방식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더 지독한 사람들은 뭐까지 써버리냐면 L1, L2, L3 색깔 빨간색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빨간색. 직류에서는 빨간색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L1, L2, L3, N, P, L1, 갈, 흙, 해, 청, 투톤. 그죠? 예. 이거 써야 안 써요? 써버리죠. 그래서 이 선수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5월 며칠 날 있었어요? 5월 16일 시험을 저는 전국대회라고 그래요. 항상. 그 다음에 우리 연구반에서 퀴즈 연습할 때는 동네 게임,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모일 때 여기서 여러분 입상하려면 최소한 3등을 해야 되잖아요. 동메달은 따야 되죠. 동메달을 따려면 지독하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동네 축구를 잘한다고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더 올라가는 선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봐보세요. 이 문제를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거의 이변이 없는 한 3교시에 아까 여러분들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를 손을 댈까요? 안 댈까요?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3교시에 1번 문제를 못 풀었다. 또 3교시에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를 안 했다. 이거는 이 양반이 아직 뭐예요? 연계가 안 된 거야. 링크가. 이 학습이. 여기서 그럼 봐보세요. 태양광, 풍력, 발전 방식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써놨어요. 있어. 그러면 가변적이다, 고정적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가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더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있어라고 분명히 줬고, 그러면 어떻게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되씹어 봐야 돼요. 자, PV는 언제 전기를 많이 내냐고요. 에너지를. 낮에, 태양빛이 좋을 때. 그 다음에 풍력은 낮에 많이 내요, 밤에 많이 내요,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 때 많이 내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예, 그래서 풍력은 바람의 세기.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전력 계통의 연계 운전 시 전압의 변동 등 계통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를 모델링화 해보는 거. 모델링화. 요렇게. 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캡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지금 저기잖아요. 하나는 이 PV가 이 계통에 물린다는 뜻이잖아요. 또 하나는요. 자, 풍력 발전이 이렇게 물렸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전에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이 부하에다가 공급한다고 치면 이 사람은 여기 에너지를 받을 때 이 델타 V가 마음대로 변화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민원을 걸어요? 얘들이 일을 잘못해도 한전한테 민원 걸어요, 안 걸어요? 이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돈은 얘들이 벌어가고 한전 입장에서는 뭐예요? 민원만 처리하니까 한전에서 아예 기준을 만들죠. 야, 니네 앞으로 우리 계통에다 연계하려면 이거 안 지키면 안 해줄 거야.
그게 바로 분산형 전원의 배전 계통의 연계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연구반, 이따가 연구반 또 오늘 제가 강의를 연급해야 되는데 2시에 오늘 오후 강의 나갈 때 이번에는 송전 계통의 신재생 에너지 송전 계통의 연계 기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할 거예요. 다음 차는 그걸 이제 강조해야 되니까 시험 준비하려면 이따가 그건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대책 중에 하나인 스테이트콤을 설명을 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에너지를 내고 안 내고 들쭉날쭉 얘도 에너지를 내고 안 내고 들쭉날쭉 하죠. 그럼 얘네들이 일정하게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이때 제어란 말을 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제어란 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포밍 기술이에요. 그리드 뭐 한다고요? 포밍.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송전 계통의 연계 기준을 보면 거기에 새로운 사항이 포밍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드 포밍, 그리드 팔로우가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마치 ESS 같은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얘를 스테이트콤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콤을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콤을 쓸 때 정의가 뭐고 동작 원리는 뭐고 특징은 뭐냐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돼요. 이 스테이트콤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요? 얘네들을 쓸 때 이 스테이트콤의 정의로 써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답안지에 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39페이지에 보시면은 당연히 뭐를 써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그리드 포밍, 그리드 팔로우 있죠? 이 그리드 팔로우 기술을 적용한다. 스테이트콤을 이용해서 이 말을 다 써 넣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드 포밍이나 팔로우 기능이 있는 거를 뭐냐면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면 39페이지 태양광과 풍력에서 이 바람의 세기나 태양빛에 따라서 틀리니까 무효 전력의 장치 이런 용어들을 다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특징과 효과를 할 때 V, F, Q 얘네들이 제어가 가능하다. 제어를 해서 전압의 안정도를 높여줍니다. 이런 말을 다 써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드 포밍이란 뜻이에요. 그 효과가 40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과도 안정도 향상, 제동 효과. 그 다음에 여러분 스테이트콤 보면 유효 전력도 뭐 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가 있죠. 예, 유효 전력 제어. 그러면 스테이트콤이 되려면 스테이트콤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려면 이 스테이트콤의 개요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개요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스테이트콤 개요도. 그 다음에 스테이트콤은 QV의 관계를 갖고 있죠. QV. 예,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그러면 일반적인 스테이트콤을 단선도로 그리는 것보다는 얘를 원리로 설명해야 되니까 다시 여러분 39페이지에 보면 캐패시터 모드, 인덕티브 모드, 그 다음에 인 페이저 이렇게 쭉 써놨죠. 예, 그 내용대로 예,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조금 부드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풀네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예, 풀네임을 준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얘를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그냥 단순 화력이니까 단순 화력은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로 그립니다. 보일러, 슈퍼히터, 터빈, 복수기, 그냥 뭐예요? 급수 가열기 이렇게 그냥 단순히 TS의 랭킹 사이클 정도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 싱글 사이클 파워로 그려봐라. 그러면 뭐를 여러분 또 봐야 되냐면 바로 D 이어서 사실은 얘를 읽어야 돼요. 복합.
예. 그러면 요 문제는 어떤 뜻이냐면 단순 화력이 있다고 치고 두 번째는 복합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복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합 발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두 개의 어떤 뭔가 사이클이 있다라고 치고 얘네들은 이 중간에 뭔가 이 연결되는 매체가 있다. 이노마가 HRSG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복합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문제를 물어봤냐면 단순 화력은 그냥 뭐냐면 일반적인 GT를 그냥 개방형으로 한번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합은 이렇게 묶어서 복합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는 과연 당신이 지금 HRSG 이거를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썼죠. HRSG를 역할도 물어봤고 주요 구성도 물어봤고 작동 원리도 물어봤고 얘에 대한 종류별 특징을 HRSG로 한번 설명해 봐라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5번 문제는 딱딱딱 치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자, 단순 화력에 뭐를 써야 돼요? 자, 단순 화력의 개념 이렇게 하나 쳐놔야 되죠. 그 다음에 CCP의 개념 이렇게 하나 쳐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꼭지는 뭘 써야 돼요? SCPP를 주로 많이 쓰는 꼭지고 두 번째 꼭지는 CCPP를 쓰는 게 주요 꼭지죠. 세 번째 꼭지는 뭐예요? 그렇죠. HRSG에 대해서 쭉쭉쭉쭉 쓰는데 이 사람이 얘는 더 구체적인 예시를 줬어요. 막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예시를 줬는데 이렇게까지 줬기 때문에 아마도 득점 포인트는 얘가 상당히 높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점수의 득점 비중으로 본다면 어쩌면은 SCPP는 그냥 거쳐가는 상황이고 얘하고 얘를 이렇게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이타 TBN이라고 하는 1 마이너스 파이 i는 1부터 n까지 이런 해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너무 거창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과거처럼 쌍팔년도처럼 기술사 공부했다가는 수년을 여러분들이 엉뚱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문제를 철저하게 던져줍니다. 던져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이해를 해야지. 일단은 여러분 우리 그 농구대잖아요. 농구대. 여러분 농구대 아시죠? 여러분 농구대에 있는데 이렇게 여기 링이 있으면 공 있잖아요. 이런 공을 여기다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보통 만들잖아요. 근데 이 공을 던져서 여기다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쉽다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거는 들어간 거와 안 들어간 천지 차이예요. 예, 우리는 그냥 그 근방에 갔다 오래서 아쉽다라고 해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던지면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철저하게 이 선수들이 여러분들 이 자유투를 던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여기서 공을 던질 때 반드시 여기다가 쳐야지만 링에 들어가듯이 여기다 쳐도 안 되고 여기다 쳐도 안 되고 여기다 쳐도 안 된다는 거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항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이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를 좀 보고 넘어가시냐면 42페이지에 보시면 열 효율이라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의 3번 항에 HRSG로 역할, 주요 구성, 작동 원리, 그 다음에 종류별 특징 해서 이렇게 답을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오늘 문제인데요. 정확한 단순 화력을 아마 GT를 보고 낸 것 같은데
진짜 GT를 먹고 싶었으면 저게 싱글이 아니라 심플로 써야 더 정확한. GT 보고 싱글 사이클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예. 싱글 사이클. 예, 예. 근데 왜 적혀있을까요? 출제자가 저도 배묻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지금 이 내는 사람들이 아까 여러분들 IEC 60365라고 써놨잖아요. 원래 60365라는 코드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싱글로 쓰지 않고 나는 심플로 설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생각을 꼭 쓰는 거예요. 개요, 결론. 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렇게 득점이 높지는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시험 문제 잘못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격증을 다 따기 전까지는 문제 잘 냈다고 그래야 돼요? 못 냈다고 그래야 돼요? 잘 냈다고 그래야지. 예.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아주 잘했어요. 시험 문제 어렵다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엄청나게 쉬웠다고 하는 게 좋아요? 어렵다고 해야 돼요. 어렵다. 문제 정말 잘 냈다. 이렇게 해야지 채점할 때 채점 잘해주지. 뭐 여러분들 문제를 뭐 그런 식으로 냈느냐. 예, 내가 내도 그 정도 이상 내겠다. 그렇게 하면 다음 시험 한번 보자.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농담이고요. 여러분 문제는 잘 냈어요. 자, 여러분 6번에 보시면 6번 문제 우리 답안지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6번 문제 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는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한 가지 또 하나는 이 답안지에 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은 60점이 합격인데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게 시험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놓고 봤을 때 6번 문제를 이렇게 쭉 읽으면 거의 100% 이것만 보지 위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에서 계기용 이렇게 꼭 써줬어요. 그냥 별루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썼어요? 계기용.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누구나 다 이거 다 알아요. 자, 이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가 나면 이 선로를 보호해야 되죠? 그럼 차단기가 트립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트립이 돼야 됩니다. 트립이 돼야 되려면 이 차단기를 구동을 시키려면 얘가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죠? 얘는 일단 얘 구동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그러면 저 CT는 암페어 메타 현재 전류가 얼마 정도 되느냐? 계측이죠. 계측. 근데 우리는 얘를 한국말로 뭐라고 읽어요? 계전기. 영어로는 릴레이.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 우리가 모델링 하면 이렇게 더 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 트립 코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2차 전류를 얘가 읽어서 그 접점 위에서 트립 코일을 이렇게 예절시켜서 차단기 접점을 탁 당기면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회로를 보호합니다. 얘가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 시험에 차단기 트립 방식에 대해서 시험 문제 최근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제 여러분 이번 문제 잘 냈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저기에 계기용 변류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물어본 거예요. 정황상 이걸로 물어본 거예요. 계기용. 제가 그럼 이렇게 써놓을게요. 계측용, 계전기용.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 계기용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1. 개요.
혹시 당신이 개, 기 연결했는데 이겁니까? 이겁니까? 물어보진 않죠. 근데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CT라고 하는 놈은 이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OCR 같은 이런 거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하고 이런 거를 얘네들을 우리는 CT의 부하, 일종의 CT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부담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보세요. CT의 능력이 결국 이 부담이 CT의 능력을 좌지우지하는데 CT가 낼 수 있는 출력의 한계를 얘가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CT가 오동작 얘가 오동작이 돼야 안 돼. 잘못하면 CT가 포화되고. 그러니까 CT의 부담은 우리 거기 종류에 나온 것처럼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치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당신이 이걸로 채점하든 이걸로 채점하든 좀 잘 좀 봐주세요. 내가 저거는 확실하게 읽었으면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C200 이거 많이 익숙하죠? C200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얘를 10P에 20 이렇게 써요. 이것도 익숙하죠? 그러면 C200은 얘는 뭐냐면 얘는 안시에서 쓰는 해석이거든요. 얘는요. 얘는 I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N 과전류 종수예요. 얘는 오차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CT를 표현할 때 부담이라는 개념을 요렇게 C200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B자라고 쓰기도 하고 얘를 2 이렇게 써요. 예. 아니면 이 B를 0.2 요렇게 써요. 그럼 얘하고 얘는 10배 차이죠. 그럼 요렇게 큰 수로 가는 거는 계전 파트고 요렇게 쓰는 거는 계측 파트예요. 계측. 그래서 요렇게 쓰는 과정까지 해석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부담이 여러분들 거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1 뭐예요? 부담. 2 3 4 5 6 이 정도는 써야 돼요. 몇 개 나왔어요? 6개 나왔어요. 그럼 나 2개 가지고 2개 승부를 건다. 근데 6개 쓴 사람이 있어요. 누가 확률이 더 높아요? 당연히 6개 쓴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 밑에 있는 모델링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2. 과전류 종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과전류 강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저는 연구반을 대표로 해서 3교시를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구반 위주로 좀 설명을 조금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반에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연구반은 앞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나와서 시켜요. 예, 그림을 아예 그림 공부가 시킵니다. 우리 연구반에서는 이런 그림을 이미 수차례 연습을 시켜요. 예, 이거 반드시 그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그림하고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중에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왼쪽은 과전류 정수. 그렇죠. 왼쪽 그림은 과전류 종수를 해석할 때 쓰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2개의 모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 모델은 얘하고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닉포인트를 해석할 때 쓰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헷갈려 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V라는 걸 쓰고 얘는 I라는 걸 잡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다 I를 잡아야 돼요. 제가 I1, I2는 안 할게요. 지금 헷갈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다 II를 잡아야 되고 얘들은
VI를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꺾이잖아요. 그럼 포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포화는 지금 여기서 포화가 됐죠? 여기 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포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CT에다가 너무 많은 부담을 걸어버리면 얘가 빨리 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조금 늦게 포화되게 만들려면 설계를 잘해야 되죠? CT를 제작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얘들이 일종의 사용 부담, 정격 부담, 동작치, 소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렇게 프리집 한 권 사가지고 뭔가 본전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140회 시험에서는 CT 문제가 영원히 안 나오느냐? CT 문제 많이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CT 문제는 요거 말고도 CT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CT는 시험 볼 때마다 잘 챙겨라.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PT도 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PT는 조금만 하면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PCT. 이런, CPD 아시죠? CPD 좀 챙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교시는 이렇게 됐고요. 4교시.